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도시는 그것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라져가는 풍경도 많은 거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이러한 도시의 오늘을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지은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도시를 기록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어반 스케치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저희 부산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의 삶, 저희 이웃의 삶, 그리고 도시의 일상이나 풍경에 스토리나 기록을 더해서 기록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 세계에 보도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서 보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림으로 기록을 하시는군요. 네네. 사실 어반 스케치라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이게 그림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풍경 스케치랑 틀린 점은 저희가 아무래도 글이랑 스토리를 현장에서 직접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걸 다요? 네, 그 맞습니다.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보통 기자분들은 그 현장에 가서 카메라에 셔터를 올려서 현장을 캡처를 하고 보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반 스케쳐스는 그 현장에서 펜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기록을 하고 거기에서 목격한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세계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반 스케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나요? 스페인 출신의 미국 일러스트 칼럼 기자 가브리엘 깜파나리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그리는 그림들이 어반 스케치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분이 기자 출신이고 그분이 창시를 했기 때문에 보통 밖에 나가서 뉴스 칼럼을 쓰는 대신에 제가 그 트위터나 이런 쪽에 가서 구경을 해서 보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데 그런 관계자들을 세워두고 그거를 서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서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서서 커다란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요만한 그림에 그리지. 근데 가브리엘 깜파나리오는 이따만한 커다란 그림에 그걸 서서 막 그 말을 시켜가며 그림을 그려가며 녹음을 해가며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 어반 스케쳐스 이제 강령인데요. 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한 번에 한 그림씩 세상을 보여줍니다. 라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채 물감을 많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수채 물감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이제 크레파스나 색연필 그 밖에 독특한 종류의 겔펜이라든지 잉크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진이랑 어반 스케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면 현장 드로잉의 예술적 가치를 이제 저희가 알리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진은 셔터 순간이지만 저희는 펜을 들어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위치 정보를 넣고 뭔가 스토리를 넣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 그림을 그리다가 짜장면을 먹던 그런 종이 쪼가리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붙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저분해지잖아요. 우리가 포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모든 재료를 다 이용을 해서 저희가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다 그리시는 거예요? 제가 한옥집을 그렸습니다. 부산에서도 분명 한옥집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경주 항리단길에 가서야 우리나라에는 한옥이 있었지라는 깊은 깨달음으로 제가 이제 길바닥에 담요를
들고 거기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한옥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겨운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나라의 한옥의 아름다움에 빠졌죠. 그래서 정말 기와집 그리기 싫어하지만 한옥을 좀 열심히 그리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딱 작품을 그리려고 할 때 딱 이건 담아야겠다 하고 끌리는 풍경들이 있나 봐요. 지금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기와 말고 또 다른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장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승이 생각이 나서 이제 검색을 해서 걔를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장승을 찾았더니 마침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에 다대 중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에 경계 도로가에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에 그 장승이 서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도로에 서져 있어요? 도로에 완전히 서져 있는데 엄청 으시시하게 생긴 애예요. 이쁘게 생기진 않았어요.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그린 거죠. 우리나라 것 이러면서. 퇴근을 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도착을 하니까 거의 한 6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럼 1시간 동안 열심히 그렸습니다. 정말. 보통 제가 2시간 걸리는데 1시간 만에 그리는데 밤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장승이. 근데 그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무서웠던 장승이 이제 나를 보고 저에게 해코지를 하진 않잖아요. 걔가 해코지를 하진 않고 1시간 지켜주면 지켜줬지. 네. 1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교는 없는데 기도를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실내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별일이 다 있을 것 같아요. 해운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풍경을 그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은 이제 촉박한데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끝을 내야 되는 사명감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팔레트에 모래가 다 들어갔어요. 모래 다 들어가고 스케치북에도 모래가 싹 다 묻혀가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뒷날 제가 꺼내서 보니까 그게 모래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펄 물감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거 없이도 스케치북이 번쩍번쩍 이쁘게 잘 마무리가 잘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 그림만 보면은 그 바람과 모래에 엉망이 되었던 팔레트와 스케치북이 기억납니다. 부산의 명소 중에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곳 있으세요? 예, 영도 깡깡이 마을이나 흰여울 마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오긴 하지만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친구분들이 오면 제가 꼭 흰여울 마을이나 깡깡이 마을을 이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먼저 그쪽으로 가자고 많이 조르세요. 영도에서 작품 활동하신 것 중에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바다로 항상 나가던 이제 노인분이 계셨는데 노인분이 이제 나이가 70대 분이었나 이래가지고 바다를 못 나가게 되니까 집에서 계속 청소를 하고 그 집을 평생 동안 읽어왔던 집을 다듬고 계시는 거에 이제 열중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 그림을
주면 자기는 바다를 지금 나가지 않더라도 그 그림을 보고 위안을 받지 않겠냐. 기승전 그 그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기쁜 마음에 드렸습니다. 주변에도 이렇게 영도를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회원분들을 지금 저희가 이쪽으로 다 데려와서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긴 해요. 아, 그럼 다 같이 영도 돌아다니시면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다 같이 같은 주제와 같은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그림도 보니까 뭔가 스케치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혹시 지은 씨 작품이 있어요? 제 작품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건 뭘 나타낸 건가요? 그거는 노리마루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현장, 이 건물 자체가 이 건물을 나타내신 거예요? 네네. 이 건물에 보면 옛날에 폐교였지만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뮤지컬실이라던가 연극실이라던가 마법실이라던가 이제 체험학습실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폐교였어요? 네. 저 들어와 봤을 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저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해서 제가 그 영도 보이는 풍경이랑 그 체험실 같은 거나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습실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부산스러운 풍경은 바다가 보이는 풍경입니다. 이게 원래 조선 수리소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입구를 굉장히 조그맣게 막아놓고요. 바다가 보이는 풍경인데요. 이게 지금 엄청 현실감 있게 잘 그려주셨어요. 원래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그림 그리는 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조금 비밀스러운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산업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에 부산에서 그림 그리셨을 때 어디서 주로 많이 그리셨어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의 취향은 삼복도로 풍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정동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삼복도로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 구불구불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하고 불편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덧니 같은 그런 풍경들이 있어요. 울산이나 이런 쪽은 도시 정비가 잘 돼서 바둑판처럼 이렇게 똑바른데 부산은 현재와 과거가 계속 겹치고 계속 뭔가가 덧입혀져서 이게 뭐지 하는 풍경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옛날에는 뽁짝뽁짝하게 살았겠다 싶을 정도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풍경들이 많거든요. 현대 건물 옆에 판잣집 있고 판잣집 옆에 또 시멘트 뭔가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반듯한 건물들이 없어요. 다 무슨 마른 목골에 이제 집이라던가 기형적으로 생긴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 풍경들이 안 예쁜 게 아니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있으면 주민분들이 구경도 많이 하시겠어요? 너무 이뻐서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저기를 왜 그리냐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곳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그리지 왜 그곳을 그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주시면서 그쪽 동네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1만 명이 넘게 살았었대요. 그 도시에. 하지만 그림을 그릴 정도로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부산의 곳곳을 그리셨잖아요. 변화도 느껴지세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존되고 있는 것보다 부서지는 게 더 빨리 부서지더라고요. 특히 초량 같은 경우, 초량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북항 재개발로 개발을 위해서 지금 보통 그 중턱에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5년 이내에 다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봤다 하더라도 5년 동안 바라봤던 그 풍경들이 이제 영원히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풍경들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라지는 풍경을 기록한다는 게 지은 씨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나만 보긴 너무 아까워서요. 진짜 저 풍경을 저만 보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남겨서 다른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는 어반 스케치가 뭔지 잘 몰랐는데 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부산을 내가 직접 기록해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부산의 매력 많이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